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당락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배당이 플러스 알파가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버티는데 배당이 정말 온전한 메리트가 됐던 종목들은 타격이 상당히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떤 판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큰 판도 먼저 지금 배당락을 읽어주세요. 네. 일단 크게 보면은 오늘 배당락인 걸 감안을 하면 시장은 굉장히 좋은 강한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배당과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됐던 경기 민감주들도 탄탄합니다. 단지 이제 그 오늘 보면은 은행주하고 증권주 쪽에는 조금 이제 하락폭이 좀 있죠. 통신 이런 쪽?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 효과가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쪽도 이제 거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매기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뭐 하락 추세로 갈 것인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반등은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은행주가 제일 조금은 반등이 약할 걸로 봐요. 반등의 강도가 제일 약한 거는 은행이다. 반등의 강도가 좀 약할 걸로 보고, 어, 증권주는 내년도에 증시 전망 자체가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는 반등의 속도가 좀 빠를 거고, 증권 은행 조금 다르게 봐주시는군요. 그래서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있고 지금 신용대출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런 이제 규제권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를 조금 더 누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등은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통신주 말씀을 하셨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 빠르게 나올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SK텔레콤이라든가 KT, LG 플러스는 사실 그 화웨이권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5G 쪽에 투자해놨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빠지는 부분은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쪽을 보게 되면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 보면은 거의 뭐 배당난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네. 포스코라든가 다들 미리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쓰려면 이제 실적을 좀 아마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주가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고, 반영이 좀 강했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쫓아 올라올 때까지는 좀 옆으로 박스권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단지 철강주들은 한 번은 더 갈 여지가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긴 있죠. 이제 뭐냐면은 조선이나 자동차 쪽으로 강판 인상 협상이 뭐 잘 되면은 한 번은 또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게 가격 인상 협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탄력은 어쨌든 간에 경기 민감주들은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또 대형주들 이쪽 섹터는 이제 배당이나 경기 회복 기대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사실 그 다른 데 비해 선방하면서 올라왔잖아요. 이쪽에 이제 비중은 조금 축소를 좀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좀 성장주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배당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부분인데 이제 회복은 될 건데 그거는 섹터별로 종목별로 강도는 조금 다를 거다.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전략을 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배당락분을 빼지니까 정말 쏜살같이 와서 이 물량을 받아가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삼성전자도 뭐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혀 영향 가지고 없어요. 계셔야죠. 삼성전자라든가 무조건,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판이 열렸다. 성장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붙을 수 있는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제 그런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정말 체력이 드러나네요. 그렇죠? 배당나기를 맞아서 그래도 강한 쪽과 그래서 빠지는 쪽 이렇게 나눠서 양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셀트리온을 올해 저희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빠질 수 없는 게 또 셀트리온이 될 것 같은데, 임원들은 이미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런데 임직원들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기밀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금지 조항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거 예측 배팅입니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룹사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계속 좋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셀트리온만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중기적으로는 50만 원 목표가를 계속 예상을 합니다. 맞아요, 50만 원. 네. 근데 이제 지금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한다는 걸로 오늘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이제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승인이 나게 되면 오히려
단기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매물이 좀 추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이사가 셀트리온 주식을 팔았다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조금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많이 팔았어요. 예, 이건 뭐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뭐 직원들 지금 단속 철저하게 했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예, 어떤 뭐 그런 물량 부담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을 제가 좋게 보는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또 성장이에요, 성장성.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업체였다가 네. 다케다 사업, 아시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하면서, 예. 이제 종합제약회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같은 것들이 셀트리온의 전망을 좋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하나의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좀 올라가면 또 외국계 리포트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은 좀 예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40만 원 단을 넘어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부침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조금 병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하지만 중기적인 거는 여전히 괜찮고, 특히 1월 달에 1월 효과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코스닥이 움직이려면은 바이오가 안 움직일 수 없고, 예, 바이오가 예. 움직이려면 셀트리온이 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성은 분명히 있다, 가능성은. 예, 하지만 또 이제 변동 가능성도 또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이 조금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가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게 전혀 이게 승인이 안 날 거라는 어떤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가 않아서, 만약에 정말 예측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네.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거나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가 충격이 강할까요? 예, 승인이 안 난다면 주가 네. 충격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승인은 거의 100% 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시각처 쪽에서도 지난번 뭐 뉴스 같은 것도 또 보게 되면은 네, 네. 신청하면 거의 승인 나는 걸로,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는 이미 치료제를 생산을 해놨어요. 지금 중앙대병원에서는 또 약간 예.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 예, 생산을 이미 많이 해놓고 승인 나면은 바로 지금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하려고 시판이 바로 다음 주 1월부터 해놨는데, 되죠. 예. 1억이까지 와 있는데 지금 기대가 여기까지 차 있는데 네, 안 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거의 승인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저희 확인하고 트레이딩도 조금 병행하시는 게 맞는 자리다. 네, 이 부분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상황상 정말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면서 긍정적으로 결과 나오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전문가님께서 항상 1월장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판도까지 여러 번 조금 읽어주셨는데 오늘 그 느낌이 완전 체감이 확 되는데요. 시장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뀔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맞아요. 네. 오늘 보면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젯밤의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네. 그러면 증시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조정을 받든지. 예. 그런데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번 거 플러스 다음 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여전히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어제 신호를 준 거거든요. 아, 바이든발 부양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이제 거죠? 바이든발 네. 부양책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증시가 이제 또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동안에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쌓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가면서 조금 더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여력이 많이 남았다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림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글로벌 경기 지표 부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네, 네. 미국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10개 선진국도 지금 지난번에 좀 올라가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꺾여서 예, 들어오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내려오네요. 확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꺾이고 있는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증시에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가 너무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면은 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고, 없겠죠. 예, 그런 네. 부분들 주가에 선반영되게 되면은 달러 올라가고 또 뭐 이제 주가 빠지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시에는 뭐 그 괜찮은 스토리다 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호재로 보이고요. 또 이제 밸류에이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 지금 밴드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뭐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저게 뭘 뜻하는지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붕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밸류 부담이 코스피는 분명히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쉬어갈 수가 있어요. 저렇게 네. 밸류 부담을 일으킨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몫을 했죠. 어느 정도 소화는 좀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면서 도로를 뚫어놨다고 보고요. 네. 이제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 쪽으로 이럴 효과가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4분기하고 2021년도인데요. 보면은 회색 그 4분기 부분도 반등이 나와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반등이 나왔고 내년도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방향성이 저렇게 우상향이면은 멀티플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멀티플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높다 이런 아까 부분에 그 대해서 빨간 선에 부담 신경 안 써도 예, 된다면 나오더라도 네. 크게 이제 꺾이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시장 뭐 어쨌든 간에 성장 그러니까 밸류 부담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은 초점을 어디 맞추냐면은 성장성에 맞출 거예요. 그런 거를 본다면은 1월 효과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성장주를 저는 뭐 반바지 지지 이렇게 뭐 압축을 했습니다. 반도체, 네. 바이오, 요 5G, 2차 전지, 그린. 지금 마지막 짓자는 그린이거든요. 그림.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월 달에는 확실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큰 그림 그럼 마지막으로 그려주시겠어요? 예, 지난번에 잘 간다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끝에 바꾸셨어요? 예, 해피 뉴 이어 바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연초에 힘차게 또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많이 가이드라인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